장군총에서도 기와 조각들이 발견됐다. 주변에 기와로 지은 건물이 있었던 것이다. 무덤의 꼭대기에 기둥을 박은 흔적들도 밝혀졌다. 고구려에서는 4, 5세기경에 그런 저속종, 그러니까 대개 지도자급의 왕릉이라든가 대단히 큰 고구려식 피라미드 그 위에 이런 기와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주춧돌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고분 위에다가 그 사당을 지은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분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와를 얹은 이런 건물을 향당이라 부른다. 향당은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추정된다. 고분에 향당을 올리는 그런 제도들이 이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의 은나라 동이족이나 고구려 쪽이나 백제 쪽에 이렇게 분포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 향당이 신라 북부 지역에까지 미쳤다고, 만약에 미쳤다고 본다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와 조각이 발견된 의성의 고구려 적성 유구. 건물 존재 여부는 유구의 정확한 성격이 밝혀져야 가능하다. 경북 안동에도 고구려의 적성 유구가 있다. 근처에 사찰이 있어 탑으로 불리지만 그 형태는 고구려의 계단식 적석총 그대로다. 경상도 일대에 나타나는 고구려의 흔적들은 고구려의 영향력이 이곳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적성 유구가 어떻게 경상도에 나타나는 것일까? 온달은 출병 전 왕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라가 한수이북을 침탈해 자기 땅으로 삼으니 백성들이 통분하고 한스럽게 여겨 한 번도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온달은 이 땅에 왜 이렇게 집착했을까? 그 해답은 4세기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대대적인 남진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광개토대왕은 396년에 백제로부터 남한강 상류의 58성 700촌을 획득한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58성 중엔 온달 산성인 아단성도 포함되어 있다. 이때 고구려는 신라 땅 깊숙이 침투해 100년 이상 영향을 미친다. 남한강 상류를 점령한 고구려는 소백산맥 이남으로 진출하는 관문인 충주를 남진 경영의 중심으로 삼는다. 국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지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의 어떤 별도 부수도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국원성이 바로 충주가 되는데, 충주에서 이제 이 단양쪽으로 해가지고 중령을 넘어가지고 이제 고구려 군대가 소백산맥 이남 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고구려가 남진 경영을 관장하는 총 본영이 바로 국원성이라고 불렸던 충주고, 이 충주의 어떤 날개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전초 기지가 단양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세기 중반 신라의 반격이 시작된다. 고구려가 귀족 간의 갈등과 중국 북방민족과의 전쟁에 휘말려 있는 사이 한강 유역을 공격한 것이다. 551년 고구려는 결국 신라의 거칠부에게 중령 이북의 10군을 빼앗긴다. 그 후 고구려는 실지 회복을 염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됐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고구려가 그 격퇴될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도 이것을 수복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 삼국사기에는 여러 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고구려의 수건 사업을 온달이 마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달이 이 중령과 기림령 이북 지방을, 서북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정을 결심하게 되고 그런 여망을 수행하려다가 전사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지 회복을 위한 시도가 10군을 빼앗긴 지 40여 년 만인 591년 온달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온달이 회복하고자 했던 지역은 이처럼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확보했던 옛 고구려의 땅이었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은 문경, 단양, 의성, 영주, 안동 등 이 경상도 일대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문화 유적은 당시 고구려의 영향력이 이 지역까지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6세기 중반 이 왕위 쟁탈전과 귀족 세력 간의 치열한 내분을 겪던 고구려는 이 한강 유역을 신라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590년 정치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온달은 잃어버렸던 땅을 찾아 나섭니다. 고구려의 고토를 되찾기 위해 출병한 온달. 그러나 신라군과의 대대적인 전투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온달은 이 온달산성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이야, 그러면 온달은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전사를 한 걸까요? 이 온달의 고구려군과 또 신라군과의 이 치열한 전투 흔적 속에서 온달이 이룩한 업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많은데, 방토보다 많은데. 온달 산성에서 1km 거리에 있는 한 계곡. 쇳골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맞아요. 전설이에요 이게. 밭 곳곳에서 쇠와 흙이 엉켜 있는 덩어리들이 발견된다. 가물을 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다 쇠를 뜯고 남은. 저쪽 그 방토보다는 여기 더 많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덩어리들이 쇠를 뽑고 남은 찌꺼기란 것이다. 철로 다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일단 쇠를 뽑죠. 쇠를 다루던 골짜기라고 해서 쇠전불이라고도 불리는 쇠골. 거기서 전쟁 경기로 온달 산성에서 사용됐던 무기들이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산성에서는 필요한 병기를 벌써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는 흔히도 쇠골, 쇠전불이라고 하죠. 쇠전불이. 예, 쇠전불이는 쇠를 다시 빼내가지고 돌에서 쇠를 빼내가지고 이것을 다시 일정한 전쟁 장비를 만드는 것. 그래서 쇠전불이라고 해요. 현재 말하면 대장간 또는 더 크게 얘기하면은 그 전쟁 장비를 만드는 곳, 군수공장. 예, 군수공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곳이죠. 실제로 쇠를 뽑고 남은 흔적들인지